사실 한국이 위기다 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나라가 사실은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고 농경사에서 바로 IT 쪽으로 넘어간 그런 나라인데 그 인도가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산업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까지 1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학교 교수님들한테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창의와 그리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창의성 있는 인재는 교육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계속 창의라는 말을 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정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개를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키워드가 산만하고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심플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체험이고 하나는 융합이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육 과정은 융합하는 교과 과정을 가지게 해서 학생들이 통찰력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저희들 교육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선의 저희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우선 융합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체험하는 공간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 공업기술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적당하겠다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플립드 러닝 클래스룸을 만들면 이것이 이 PBL 베이스드 융합 캐스팅 디자인 같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물론 이건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 학교 나름대로 그 교실을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 그러니까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과별 말고 그 대학 전체적으로 대학이 나서서 학부에 관계없이 또는 학과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 학점을 좀 우리가 축소를 시키고요. 그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 뭐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넣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2017년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공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플러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경영과에서 이제 공정 최적화하고 운영하는 이런 MES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기전자과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이나 또는 PLC 같은 생산 자동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부에서 센서 기술이나 또는 센서 기술이 있는데 이것도 뭐 특별하게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IoT 플랫폼을 삼성전자에서 오픈하고 그걸 비교적 싼 가격에 그 할 수 있어서 저희들 한 80대 저희들이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공학부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 시스템을 하나 이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이걸 어린애들 레고처럼 이런 장비를 갖다 레고처럼 만들어 가지고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레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장치하면 그때 공정이 바뀐다. 그래서 그거는 비교적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우선 그거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냐 하면 내 학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융합 코스를 우리가 교과목으로 오픈하고 이것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융합적인 공부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될 수 있도록 기계과 학생이 컴퓨터나 또는 아까 산업공학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만지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우리 공업기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저희들이 기르도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 플립드 러닝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그냥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 플립드 러닝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오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공부를 해가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그룹으로 앉고 그 교수님들하고 교수님이 그 그룹으로 앉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룹 학생들이 그 막 토의를 해가지고 대답을 해내고 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플립드 러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해보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방식을 하니까 이런 뭐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형태의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학부에서 생각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 전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점을 갖다가 우리가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이거는 72학점, 뭐 80학점에 72학점 정도로 줄이고요. 그리고 3년제는 120학점에서 108학점 정도를 줄여서 여기서 이 빈 시간을, 그러니까 뭐 수요일 오후를 통째로 비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학부나 학과에 관계없이 학교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디자인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교수님들이 몇 개 디자인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의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검토해봐라.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 방식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드론 산업의 그 시작은 군사용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항법 장치 개발과 멀티콥터 제작 기술이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드론 산업이 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드론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드론은 영상인식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서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과 지형인식 항법장치를 활용해서 항로 변경을 신속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초소형, 초경량, 또 초정밀, 고실내 기술의 결합이 4차 산업에서 드론 산업의 경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1년부터 드론을 구입해서 각종 영상 콘텐츠 제작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종시 건설 과정을 2013년부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서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영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기에 의한 항공 촬영을 드론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GPS 좌표에 의한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기 항공 촬영보다 전후 비교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을 살펴보면은 70%를 중국 DJ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제작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25년까지 8,200억 시장 규모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연간 산업의 부가가치 효과까지 따지면 20조 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따지면 16만 명 정도가 파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평균 32% 이상 성장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산업은 농업과 영상 촬영 분야가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공공인프라 관리, 재난안전, 각종 감시 분야에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론 운영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방송 영상 분야가 특화된 대학으로서
군수용 드론과 영상작품 촬영용 드론 시장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서 영상정보부사관학과 국가지정 드론 교육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촬영 조명과에서 드론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군수용 드론을 대대급까지 보급한다는 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드론 활용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부사관학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체를 제작하는 공학 부분이 아니고 드론을 운영하는 조종자와 영상 촬영을 거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고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부사관학과는 2014년 35명으로 적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UAV 운영 요원을 양성하는 육군과 MOU를 통해서 드론 조종 국가 자격 취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또 육군 정보학교에서 맞춤형 현장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부사관학과 학생은 정규 교과 과목에 드론 조종 교육의 전공을 필수로 편성되어 있고 방과 과정을 통해서 국가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비롯한 영상 촬영의 배경 지식과 드론 조정에 필요한 항공 안전, 기상 조건에 관한 이론 지식, 또 실비행 훈련을 통한 조정 기술, 항공 촬영 후 영상물의 분석 기술과 또 작품으로서의 영상 편집 과정을 배우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무인비행원, 무인비행교육원을 설립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 육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한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오고 2016년에 그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2017년 5월 16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고 인력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무인비행교육원의 운영 성과는 드론 활용 분야의 국가지정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영상부사관학과 졸업생 35명 중 14명이 국가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육군 UAV 부사관에 합격했고 3명은 정보부사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 부사관 외에 국방홍보원이나 교통방송 등 이런 방송 관련 또 기업에 취업이 되고요. 2017년 첫 졸업생인데 취업률이 75% 정도 현재 됐습니다. 앞으로 더 되겠죠. 대학 평균 64%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끝으로 이제 향후 발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자격 부분은 우수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고 항공 촬영, 영상 분석, 농업 분야를 특화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여 혁신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은 드론 산업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활용성을 증대하고 드론 교육에 대한 NCS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은 조종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서 군 부사관 임용과 항공 촬영업 창업, 관련 기업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은 지역 내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드론 촬영 과제를 지원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의 재직자 훈련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의 최고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